1학년 과학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5단원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 변화 중 기화와 액화, 교과서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기화와 액화 현상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화와 액화 할 차례죠. 영상 보고 도입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맛있다.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여. 안경이 뿌옇게 변했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안경이 뿌옇게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경 쓴 사람들은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그죠? 라면이나 이제 김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안경 같은 걸 쓰고 있으면 안경이 뿌옇게 되죠. 그랬을 때 바로 그 안경에 생긴 그 우리가 흔히 김이라는 표현을 쓰죠. 먹는 김 아니에요. 여기는 안 써지는구나. 김이 새서 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김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추운 곳에 오래 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도 안경이 뿌옇게 변하죠. 이때 안경 렌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김이 서렸다 라고 얘기를 한 또는 김이 맺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즉 작은 물방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액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단어는 기화 또 액화라고 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기,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요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 실험 준비물에도 있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물이라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종이에요.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까요? 염화 코발트 종이의 성질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이건 선생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게 염화 코발트 종입니다. 근데 지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했는데 푸른색으로 보이진 않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좀 말리니까 푸른색으로 보이죠? 지금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분이 많을 때는 이게 이제 붉은색이 되고요. 붉은색으로 좀 변하고 지금 수분을 날렸어요. 드라이기를 통해서 날리면 날릴수록 어때요? 점점 파랗게 변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뿐만이 아니고요. 물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물티슈인데요. 얘를 한번 물티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다시 어때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다시 말려볼까요?
말리면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렇듯이 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그냥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수분도 얘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예, 그 수분의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수분이나 아니면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붉게 변하고 예, 그런 수분이 마르면 다시 이렇게 파랗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상. 예, 잠깐만 여기 멈출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수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수분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 사실은 수증기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예, 원래 수분이라는 말은 이제 물이나 뭐 공기 중에 수증기 다 물 성분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물이 기체의 상태로 공기 중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증기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수증기라고 하죠. 물이 기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 해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실험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가죠. 이제 실험 동영상도 여러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예,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고요. 이제 여기다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그죠? 예, 뜨거운 물을 넣고, 유리막대로 물을 찍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데워보자 그랬어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아까 그 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푸른색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유리막대로 물을 찍어서 염화 코발트 종이가 어떻게 이제 색이 변하는지 보라 그랬죠? 예, 이제 붉은 느낌이 나게끔 붉은색으로 예, 붉은색으로 변하죠. 약간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붉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분홍빛에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과정 1의 비커 위에 올려놓자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얇은 형태의 이렇게 접시, 이렇게 약간 둥근 듯한 모양의 이렇게 생긴 접시를 우리가 이제 시계 접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계 접시의 밑면과 아랫면에 각각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제 위에는 얼음을 놓은 거예요. 밑에는 뜨거운 물이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그러면 영상 보고 가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물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실험 내용 잘 봤나요?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과정 1의 비커 위에 올려놓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계 접시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제 시계 접시 윗면에 얼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얼음이 당연히 녹겠죠, 그죠? 녹는다. 그 다음에 아랫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보니까 예, 이제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여긴 차갑고 하니까 예, 바로 물방울이 맺히죠, 그죠?
예, 윗면에서는 얼음이 녹고 아랫면에서는 물방울이 맺히죠. 시계 접시 아랫면에 생긴 액체를 유리막대로 찍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데워보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은 다시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시계 접시 아랫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예,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즉 시계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계 접시 아래면에 맺힌 것은 바로 뭐예요? 물이죠, 물. 물.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아까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의 확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의 확인은. 물 성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예, 염화 코발트 종이, 그것도 푸른색.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여기에 데워보면 어떻게 돼? 색깔이. 예, 붉게 변하죠? 예, 붉게 변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다른 거에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뭐 비슷한 알코올이라든가 뭐 비슷한 무슨 뭐가 있을까? 사용화탄소 뭐 이런 식의 물과 비슷한 겉모양만 물과 비슷한 물질이 있을 때 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에만 반응을 하지 그런 다른 물질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생긴 것일까요?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당연히 예, 뜨거운 물에서 증발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증발. 뜨거운 물에서 증발한 뭐가 수증기가 다시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제 이 현상들을 여러분이 잘 봤습니다. 예,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 우리가 이거를 기화라고 하지요. 반대로 수증기가 차가운 시계 접시에 닿으면 예, 바로 냉각돼서 물방울로 변했죠. 이것을 바로 액화라고 합니다. 우리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화와 액화의 예,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차가운 컵이 있으면 이제 여름에 예, 이렇게 얼음이 막 든 컵을 밖에다 내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바로 얼음이 안에서 녹지만 밖에는 물방울이 생기죠. 그죠?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긴 것은 그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 바로 외부에 있던 수증기가 바깥에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달라붙어서 물방울로 변한 것이죠. 예, 공기 중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또는 이슬. 여기에 이제 이슬이 있는데 플립에 이슬이 맺혀요. 이 이슬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 바로 공기 중에서 온 것이죠. 예, 바로 수증기가 액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빨래가 마를 때는 젖은 빨래였는데 다 마른 다음 어디로 날아간 것일까요? 예, 바로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 것이죠. 이것은 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데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될 때 바로 그것도 기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끓는 것과 여기에 이제 빨래가 마른 것은 보면 얜 증발이고요. 그 다음에 물은 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두 개는 공통점이 뭐예요? 예, 기화죠. 기화. 둘 다 기화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끓는 모습과 증발하는 모습은 좀 우리가 보기에 다르거든요. 예, 물이 가만 놔둬도 증발하죠. 그럴 때 이렇게 끓는 모습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죠? 예, 증발할 때는 예, 맨 겉 표면에서만 예,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이제 끓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물이 중간쯤에서도 이렇게 물방울이 기화돼서 예, 바로 위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그래요. 아니, 끓는다고 그래요. 끓는다. 예, 그것이 끓는 것과 증발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푸른색 영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을 붉게 변화시키는데 수증기가 다시 액화한 물도 푸른색 영화 코발트 종이의 색을 붉게 변화시켰어요. 이를 통해 물의 상태가 변해도 바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예, 물이 됐건 수증기가 됐건 또는 얼음이 됐건 예, 바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을 붉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성질이 그대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물이 상태 변화할 때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융해나 음고처럼 예, 배열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림 5와 같이 액체가 기체로 되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그죠? 예,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예, 앞에서 배웠듯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씩 떨어져서 운동하는 이 상태가 됐을 때가 바로 기체의 상태가 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불규칙해지죠. 그죠? 입자의 배열이 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 기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김이라는 표현 쓰죠? 하얀 김. 이렇게 물 끓일 때 이렇게 하얀 김 나오는 거요. 잠깐 PPT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얀 김이라는 표현 있죠. 김, 하얗게 나오는 김은 뭘까요? 예. 어디 책에다 써놓으세요. 액체입니다. 김은 액체예요. 김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액체인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가 물을 끓이는데도 잠깐 눈에 보이는 상태인 김이 보이는 것일까요? 액체로 왜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물을 끓이게 되면 물론 끓어서 수증기 상태로 나오지만 잠깐 바깥에 나오게 되면 예, 잠깐 이제 온도가 변하면서 다시 그 김이 살짝 냉각됐다가 다시 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해보겠습니다. 예,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초성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은 이렇게 초성을 쓸게요. 추운 겨울에 입김도 김이에요. 김. 아까 얘기했죠? 김은 액체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입김이 생기는 원리. 우리 추운 겨울에 보면 우리가 내뿜는 수증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증기가 차가운 곳에 닿으니까 바로 뭐로 바뀌어요? 김으로 바뀌는 거죠? 액체인 김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수증기가 차가운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열을 빼앗기면서 액화된다는 얘기죠. 액체로 잠깐 바뀌는 겁니다. 액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제 오늘은 방탈출 게임이에요. 방탈출 게임.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방탈출 게임 그 사이트 구글 설문으로 들어가서 방탈출 게임을 해볼 텐데 거기에도 사실 이 영상이 올라 있지만 예, 그냥 링크 건 영상으로 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오늘은 대신에 설문 예, 그 사진 댓글도 선생님이 올리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도 그냥 나중에 암호만 설문에 쓰시면 돼요. 예, 바로 방탈출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예, 거기에 있는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오늘 재밌을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오늘 스토리가 예, BTS 여러분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이돌 BTS 알죠? 선생님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할 텐데 BTS의 콘서트 티켓을 끊는 스토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내용 정리로 가겠습니다. 예.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뭐라고 한다고요? 기역, 히읗. 초성 힌트.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 뭐라고 한다고요? 이응, 히읗. 물리 상태가 변해도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 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면은 뭐예요? 입자의 배열, 그죠? 기와는 입자의 배열이 매우 어떻게 변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매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멀어진다. 액화, 입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죠? 이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방탈출 게임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현상이 아닌 것은 젖은 빨래가 마른다. 이제 증발.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슬은 물이에요. 물, 그죠? 그 얘기는 액화됐다는 얘기죠.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든다. 증발.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다. 증발했기 때문에 물이 손등에 알코올을 바르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증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증발과 이제 물이 끓는 것 또는 액체가 끓는 것 전부 다 기화라고 그랬죠. 그림과 같이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은 후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비커 위에 올려놓았다. 이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뜨거운 물은 이제 기화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시계 접시에 있는 얼음은 융해를 하죠. 녹으니까 녹아요. 녹았다는 건 융해했다는 얘기죠. 시계 접시 아랫면에는 액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수증기가 올라와서 여기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죠? 액화했어요. 시계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는 얼음이 융해한 것이다. 이 얼음이 여기 가서 융했다고 이 밑에 가서 말이 안 되죠. 수증기가 액화한 물도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어떤 물이나 수증기 모두 다 염화코발트 종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해보시고 이제 암호를